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2일 일요일 저녁 6시 14분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을 좀 살펴볼 거고요. 월요일에는 영상을 좀 쉴게요. 월요일에는 분석 글도 영상도 올리지 않고 좀 하루 쉴게요. 월요일에는 한국 증시만 살펴보면 되는데 한국 증시가 요즘에 뭐 미국이 오르든 내리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좀 답답한 구간이라서 지금 제가 전용 영상 녹화하면서 조금만 언급하면은 그냥 월요일 날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에는 영상 녹화, 뭐 분석 글 이런 거 하루 쉬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찾아뵐게요. 화요일 날 저녁에 글이 됐든지 영상이 됐든지 한 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살펴볼게요. 금요일 날 미국과 유럽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뭔가 미국과 유럽이 같이 하락했다라면은 미국 증시 장 초반 시간에 유럽 증시가 열려 있을 미국 증시 장 초반 이런 시간에 어떤 미국과 유럽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악재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고용지표 떠올리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을 상회한 거죠. 그러니까 고용지표들이 너무 잘 나와서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미국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라는 그런 값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고용시장이 튼튼하면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게 되면서 장기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기대감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뭐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어젯밤 그런 일들이 금요일날 밤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제 고용지표에 가려서 잘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주목은 못 받았습니다만은 미시간 지표들도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발표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것들도 예상을 좀 상회했어요. 이런 것들도 장기금리에 부담이 되었을 수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데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을 거예요.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경제가 강해진다, 뭐 아니면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점들이 미국의 장기금리를 끌어올렸고, 장기금리가 끌어올려지니까 주식시장의 주식들이 부담을 느껴갖고 하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유럽 다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고 미국 증시가 좀 더 많이 빠졌네요. 그죠? 변동성 지수가 8% 가까이 상승도 했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 증시 지도를 보시면은 나스닥 1%, 러셀 지수 2%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러셀 지수가 좀 더 많이 빠졌네요.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하락한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하루 종일 분위기 안 좋았고 전업종, 전 종목이 거의 다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것도 좀 많이 빠지고요. 그죠? 하여튼 골고루 많이 빠졌습니다. 골고루. 그 부동산이라든가 유틸리티라든가 부동산 같은 이런 금리에 민감한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빠지기도 했네요. 그죠? 이 정도까지 그냥 가볍게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그래서 이벤트들이 좀 있거든요. 다음 주에 여기 기사를 보시면 뉴욕 증시를 흔들 최대 재료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꼽힌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주는 물가 지표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물가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요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 금요일 날에 며칠 전에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많이 훼손시켰죠. 그죠?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야, 고금리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다음 주에 CPI가 나오죠. 이 CPI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정할 겁니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미국 증시가 이것 때문에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되려나 일단 이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죠, 그죠? 하여튼 트럼프 취임이 임박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충격에 더 어려워진 금리 인하,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기 때문에 주식과 국채가 떨어지고 달러가 올랐다 이겁니다. 고금리, 강달러, 주식, 약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많이 빨간색이죠. 다 빠진 거죠. 골고루 빠진 거죠. 고금리 부담에.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고금리 강달러 그게 더 중요하죠. 지금 주식이 왜 빠지는지 고금리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3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금요일날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아직 바닥이 나왔다라고 할 수 없고요.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채 선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N자로 빠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N자로 빠지면 어떻게 되냐?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쯤부터 말씀을 드린 게 금리의 오버슈팅을 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채권의 언더슈팅이겠죠, 그죠? 채권의 폭락, 투매 이런 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권이 더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채권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급락 폭락 그런 이야기 했죠. 그리고 금리의 오버슈팅 그런 이야기 했죠.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움직이면 왕창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일단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뜩이나 불안했는데 경제지표를 핑계로 해서 반등도 할 수 있었는데 반등이 아니고 오히려 낙폭이 더 심화되고 있죠.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의 오버슈팅, 금리의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 채권의 바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식, 이를 핑계로 해서 주식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죠. 유로화도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네, 고금리 강달러.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는 아니지만 보통 같이 붙어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빠지고 있죠. 유로화 약세는 달러와 강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빠지고 있고 이거는 아마 신흥국 증시나 이런 데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고금리 강달러로 주식시장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주식시장 조금 살펴보자면은 나스닥입니다. 사실 이미 말씀드렸던 그대로라서 더 이야기할 건 없는데 고점이 낮아졌죠, 그죠? 고점이 지난번에 낮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심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 말씀드렸죠.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빨간색 선 부근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중간에도 어떤 지지선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도요. 어쨌든 근데 가격 조정이 분명히 심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기간 조정이 아니고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고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중요한 지지선도 깼으니 아래쪽으로 갈 만한 명분이 있겠구나. 저점도 낮아지고 있네.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죠?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아직까지 건강 상태는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큰일 났다, 이제 추세적으로 망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요, 그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번에 만약 가격 조정이 심화된다, 이번에 지금 가격 조정이 심화되려고 하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되면은 매수를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전략이 되겠죠.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제서야 한 번 하락을 하기 시작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근데 좀 이제 많이 빠질 수 있겠다. 왜냐? 이 중요한 지지선들 깨고 있고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그죠? 고금리도 좀 계속되고 있고 이러니까 중요한 지지선도 깼고 이러니까 아래쪽으로 더 내려올 수 있다 이겁니다. 나스닥을 좀 전에 본 거고요. S&P도 비슷합니다. S&P도 빨간색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어떤 가격 조정인 겁니다. 이게 당장 추세적인 하락을 의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확인을 할 만한, 아직도 확인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길들이 아직도 어떤 큰 상승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게 더 많습니다. 지금 빨간색 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어떤 중요한 선들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의 추세 자체는, 큰 건강 상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아직도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양대 지수 기준으로 S&P,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요. 러셀 지수는 이야기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반도체 지수가 약하다라는 포인트를 좀 강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불안해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면은 아래쪽으로 충분히 방향성을 꺾을 수 있겠죠. 본격적인 시세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반도체 지수와 함께 움직였던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요. 얘는 추세적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고점도 계속해서 뭐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 상승의 힘도 지금 보시면 많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어떤 추세적인 하락, 그런 거를 좀 기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삼각 수렴형이잖아요. 지금 삼각 수렴형은 아직까지는 방향을 고민하는 건데, 여기서 방향성이 이제 고민한 게 이제 고민이 끝나고 방향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근데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좀 슬슬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반도체 지수와 함께 움직였던 친구들, 그 하이닉스 같은 친구들은 좀 주의해야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반면에 반도체 지수하고 상관없이 지 혼자 먼저 빠졌던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 반도체 지수가 죽으니까 삼성전자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와 함께 움직였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친구들은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은 같이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먼저 빠진 삼성전자는 반도체 지수가 좀 흔들려도 괜찮을 수 있어요. 자사주 매입이 깡패입니다. 돈의 힘이 최고예요. 삼성전자는 누군가 하루에 500억, 700억씩 사고 있죠.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엔비디아 같은 걸 좀 잠깐 좀 보시자면은, 잠시만요. 네, 엔비디아를 보시자면은 얘도 중요한 지지선이 이제 붕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빠지면 조금 좀 많이 빠질 수 있긴 있겠는데, 엔비디아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고점의 높이가 제법 높습니다. 거의 고점의 높이가 낮아지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 많이 빠지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 고점의 높이가 그대로니까 혹시나 지가 빠진다라고 해도 이렇게 어떤 박스권, 지난번 전고점, 전저점 정도는 네, 여기는 전저점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도 140을 저항을 확인했는데 넥라인, 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목 아래로. 그래서 어떤 다중 고점형을 중장기적으로 확인하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가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상승 탄력이 많이 죽어가고 있죠. 그죠?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조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변동성 지수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56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56.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ETF 56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은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이쪽 범위 내 안에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빠지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근데 아무튼 변동성 지수들도 하방 경직성을 오랫동안 확인하고 있고, 추세적인 상승 전환을 뭐 그런 어떤 에너지가 모여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 증시 아직은 괜찮은데, 얘가 이런 선을 돌파한 척 하는 순간은 위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은 당장이 아니고 좀 잠재적으로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일단 구리 가격이 어젯밤에 좀 빠지긴 했는데, 뭐 일단 전반적으로 구리 가격은 좀 안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무튼 중요한 추세선, 중요한 저항들을 아직까지 못 넘고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좀 드려보고요. 국제유가 같은 것도 아마 상승이 좀 제한적이긴 할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요한 선이 빨간색 선이죠. 빨간색 선을 돌파한 척 하면 국제유가는 좀 많이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빨간색 선을 지금 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단기 고점이거나 어떤 중장기적인 고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살짝 듭니다. 대량의 거래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거든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장대 양봉의 윗꼬리도 좀 이런 양봉의 윗꼬리도 좀 달리고 중요한 추세선에 터치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대량 거래가 국제유가를 팔아먹는 이제 상승 베팅했던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가면서 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제 역베팅을 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약간 듭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달러 강세도 있고 뭐 중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어쨌든 이런 원자재들의 급등 이런 거는 일단 좀 어려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리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데, 특히 구리를 안 좋게 본다. 중국과 연관이 돼 있는데 중국 증시 이런 게 계속해서 안 좋으니까 좀 부진하게 본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좀 다 봤고요. 참고적으로 비트코인 이런 거 좀, 비트코인 같은 거 좀 보자면은
얘도 분위기 좀 안 좋죠. 어딘가요? 대략적으로 여기죠. 91,900? 예, 대략적으로 91,90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아닌가? 예, 9만. 예, 지금 이게 선이 정확하게 잘 안 그어져서 그런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날의 저점을 잡으면 되겠네요. 이날의 네, 대략적으로 이날의 저점 12월 5일의 저점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91,300 정도 되는데 별로 지지력이 없습니다. 그죠?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얘도 조금 좀 비리비리하죠. 그죠? 트럼프 취임식을 앞뒀는데 트럼프 취임 기대감에 많이 올랐어서 그런지 하여튼 조만간 취임이라고 하는데 취임이 가까워지면서 힘이 좀 더 빠지는 모습. 취임과 더불어서 하여튼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고 비트코인도 좀 분위기가 안 좋으려나 이런 생각이 뭐 약간은 듭니다. 유럽 증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독일 증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의 높이가 비슷해요. 그죠? 건강 상태는 좋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도 단기 고점은 만든 것 같아요. 가격 조정 좀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고점의 높이가 굉장히 높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한 매도세가 있는 건 아니야. 예, 강한 매도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빠질 때 아래쪽은 지키겠지. 해봐야 지가 박스권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단기 고점은 만들었고 좀 빠질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내용들 좀 말씀드렸고 한국 증시는 그죠? 뭐 말씀드렸었죠. 그죠? 한국 증시는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해버리고 먼저 한국 증시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된다 한들 심각하게 많이 빠지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한국 증시는 하방 경직성, 아래쪽으로 빠지기는 좀 제한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서 한국 증시에 좀 부담이 좀 되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올 땐 조금 좀 월요일날 출발이 약할 것 같긴 한데 뭐 삼성전자 그 어쨌든 하방 경직성 더 이상 빠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이다 보니 어쨌든 뭐 이런 좁은 범위 내에서 뭐 가벼운 트레이딩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전저점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그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선을 좀 그을 수 있긴 있는데 대충 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 있죠. 지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크게 움직이긴 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코스닥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번에 고점이 여기가 맞다면은 이렇게 고점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겠죠. 지금까지 이 기울기로 하락을 했는데 고점의 기울기가 이렇게 고점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진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아래쪽으로도 붕괴될 가능성 생각은 해봐야 될 겁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워낙 코스닥도 오랫동안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까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 당분간은 좀 제한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차라리 아래쪽이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따라가든지 뭐 그렇게 아니면 확 많이 올라가면 위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이렇게 가시든지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 와중에 이제 어쨌든 환율 약세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환율 약세의 어떤 뭐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뭐 랠리를 하고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 신경 쓰시면서 조금씩 뭐 매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뭐 굳이 월요일날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월요일날 쉰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럼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